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오늘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물량 추이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내 마녀의 신술 앞에서 코스피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고 금리 동결이라는 이벤트 실망감 역시 장중 길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장 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장 중반에는 198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2000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코스닥 지수, 시가총액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550선도 회복이 됐습니다. 3년 10개월 만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자, 2000선 즈음에서 코스피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기는 하는데 전문가들 중에서 코스피가 2000에서 더 많이,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도대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들이 과연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강의부터 들을 거고요. 그 이후로 7시 반부터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7시 반부터 시작이 되지만 신청은 지금부터 할 수 있거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9번 통해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선착순으로 봐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먼저 화면으로 공개해드립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예, 오늘의 감독님은 로지스탁의 이상로 대표십니다. 자리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무사히 지나갔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그렇죠. 주식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더 중요했죠. 1년에 4번밖에 없는 선물하고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성을 들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한번 본다면 내마녀는 우리에게 선물을 조금 안겨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우리가 좀 시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동결이라는 예기치 예상을 했겠죠. 예상을 했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좀 만드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증시 자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다시 한 번 더 강보합권의 움직임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조금 긍정적이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증샷 찍어 넣으셔야 됩니다. 550포인트를 200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코스닥의 지지가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무너지느냐죠. 지금 상태로는 약간의 오버히팅이 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중요시 본다면 수급 주체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수급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닥을 먼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스닥을 지금 한번 보시면 앞서서도 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갭이 많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 긍정적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랠리를 이끌 때마다 항상 매수를 해줬던 세력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550포인트가 되면 그때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주도 섹터보다는 새로운 주도 섹터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은 지금 시총 1위인 지금 셀트리온이 부재 중입니다.
그만큼 거래 정지로 인해서 그쪽 자체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시총이 지금 55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쪽에 주도 섹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한번 보시면 바이오 제약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은 시세 초입 구간이지 절대로 마지막 절정 구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불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꽃은 지금부터 피는 거니까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안에 일단 금리 동결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금리 동결이 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징적인 업종을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업종이 있겠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수혜를 모습을 보이지만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은 부동산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으로는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건설업종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수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코스피 대형주는 조금 주춤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중소형주 장세가 좀 더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코스피는 조금 더 행보를 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할 거고, 저는 코스닥은 좀 더 지지를 받는 형국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 마감 사항 이상로 대표님의 시각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는 제가 IT 업종,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바로 모든 IT가 잘 가는 건 아니다. 모든 IT가 잘 가는 건 아니고 한국의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잘 가는 거죠. 한국 특유의 기술력. 그러면 메모리 분야를 예를 들었을 때는 메모리는 대만과 다음에 한국,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FPCB, PCB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저가 FPCB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 납품을 하는 것은 국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캐파를 봤을 때 한국의 기술력이 유독 돋보이는 분야는 두 분야가 있었다. 그게 뭐냐? 한 개는 바로 프로세서 AP이고요. 마지막 한 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들을 같이 한번 적어보면요. 파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자화전자라든지 최근 들어서 가는 종목들요. 세코닉스 이런 종목들도 다 카메라 모듈 회사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 보셔야 되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국내 기술력이 세계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강의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그만큼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서 대신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얘기할 거리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핫토픽이 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건데, 우리가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면 의식주 중에 식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 비중이 상당히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사가 대형 식품업체였던 하인즈를 30조 원에 인수를 했다. KG 캐피탈과 공동 인수를 했다. 아시아 등 신흥시장이 개척이 방침이다. 그렇게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도 하인즈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앵커님. 하인즈요? 예. 식품 파는데? 예, 가장 쉽게, 예, 맞습니다. 예. 하인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스를 만드는 회사죠. 예, 제가 백화점. 네, 예, 슈폰 맞습니다. 코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음이 좀 제가 강했는데요. 소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 흔히 아는 걸로 케찹을 들 수가 있겠죠. 케찹을 만드는 회사고, 케찹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왜 케찹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 예,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맥도날드하고, 예, 버거킹에 가면, 예, 하인즈가 있습니다. 일회용 케찹, 네, 들어있죠. 그게 바로 한국 하인즈 거죠. 그만큼, 왜, 근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뭐, 특히 저 뒤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왜 케찹 회사에 투자를 했지? 워렌 버핏이, 저게 답인가? 예, 이러실 건데, 미국의 케찹은 한국으로 치면 뭘까요? 뭘까요? 고추장이요. 맞죠. 한국으로 치면 고추장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고추장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당연하듯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3대 장이 고추장, 된장, 간장입니다. 3대 장인데 초장은 4대 장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하인즈가 만드는 케찹이 소스로 치면 2대 소스란 거죠.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케찹에 대한 점유율이 더 높지 고추장에 대한 점유율이 더 높진 않다. 그리고 뭐 한 개 더 꼽는다면 머스타드 소스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만큼 워렌 버핏이 바보가 아니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실 거는 밥에 대한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게 아니고 빵을 먹는 사람들, 브레드를 먹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하게 케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이 되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바로 생활 밀착형 음식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워렌 버핏은 상당히 현명하게 투자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아시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했는 게 아니고 고추장에 대한 비율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신에 케찹 같은 경우에 늘 수밖에 없죠. 서양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케찹의 규모는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 2년 뒤에는 모르겠지만 10년, 20년을 본다면 당연히 워렌 버핏은 올바른 투자를 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음식료 업종의 특징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음식료 업종의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시면 시대는 바뀌더라도 계속적인 먹거리는 생기기 마련이죠. 음식료 업종 그만큼 꾸준한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알아본다면 꾸준하게 인기가 있으니까 꾸준하게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또 음식료 분야입니다. 그리고 집은 없어도 살 수가 있죠. 집은 없어도 살아갑니다. 월세도 있겠고요. 사월세도 있겠고 아니면 뭐 전세도 있겠고 반전세도 있겠죠. 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착적인 거고 세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세계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흐름이다. 세계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만 보시더라도 우리나라만 보시더라도 지금 빵 문화가 베이커리가 상당히 많죠. 비빔밥집이 많은 게 아니고 빵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스턴트 음식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햄버거는 전 세계가 다 있다고요. 피자도 전 세계에서 다 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글로벌 경기 흐름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꾸준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이 우수하니까
급등은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식료업종을 뭐라고 했죠? 바로 경기 방어주라고 표현을 했죠.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경기 방어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방어주면 제가 오늘 음식료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은 점점 경기 방어주였다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음식료 업종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알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현재는 저성장 국면이다. 왜 저성장 국면일까? 박근혜 정부가 잠정 성장률을 발표를 했었죠. 전망치를 2.2%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예전 시대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무현 정부고요. 그리고 MB라고 표현을 하죠.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있으면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성장이 더딘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수록 장기적인 발전은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중국도 내수를 강화를 시키는 거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밸류에이션에 의해 투자, 그리고 주식시장 위험 선호도가 유동성에 따라 추가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밸류에이션이 낮냐 높냐에 따라서 음식료업종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하면요. 밸류에이션을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PER을 많이 표현하는데요.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PER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으면 어떻습니까?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PER이 낮다는 것은 시장에 소외가 됐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투자가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소외였다가 지금 소외가 아니고 다시 인기 종목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주식시장 위험 선호도 유동성에 따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경기 방어주는 위험 선호도의 유동성에 따라서 절대 추가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료 업종도 한 가지의 투자차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경기 방어주에서 투자 대안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장이 될수록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기간의 모멘텀도 바뀌고 있고요. 외국인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한국 음식료 섹터 상대 PER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 추가 리레이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어려운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은데요. 한 개씩 풀이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 음식료 섹터면 업종을 뜻하는 거겠죠. 한국 음식료 업종에 같이 보면 상대 PER이 지금 역사적으로 최고치까지 올라왔다. 역사적으로 최고치까지 올라왔다. 그만큼 지금은 투자가 많이 됐다. 이런 뜻이죠. 추가 리레이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추가적인
재평가가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는 거죠. 상대 PER입니다. 음식료업종이 이 정도의 PER을 가졌다라고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부여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여를 했던 그 상대 PER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평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의문을 품는다는 거죠. 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그만큼 생활적으로 좀 더 밀접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흐르는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쌀 회사가 제일 좋았겠죠. 네? 쌀 회사 그리고 김치 회사 뭐 이게 좋았겠죠. 하지만 점점 바뀌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인스턴트 음식이 곽광을 받는 시대고요. 그리고 조리식품, 가공식품이 곽광을 받는 시대죠. 이렇게 넘으면서 변화치가 있습니다. 바로 쌀은 이게 쌀 결을 털어내는 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부분 자체 그러면 농기계 회사가 수혜를 받았겠죠. 하지만 인스턴트라든지 아니면 조리식품, 가공식품을 넘어오면서 지금은 음식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원자재에서 음식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지금은 각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케찹이 그냥 우유에서 젖자면 케찹이 나옵니까? 아니죠. 케찹도 혼합을 써서 재료를 넣어서 가공을 해야지 케찹이 된다는 거예요. 고추장과 간장은 메주로 만듭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인스턴트는 가공을 해서 넣는 거고 조리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가공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얘네들 때문에 지금 음식료 업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음 화면 넘어갔어요. 6월 이후에 10년 내 최고 주가를 기록한 글로벌 컨슈머 업체들입니다. 컨슈머죠, 컨슈머. 컨슈머가 뭡니까? 소비자죠. 자, 소비자 업체들을 비교해보면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류 회사가 많죠. 의, 식, 화장품 회사 있고요. 럭셔리 있고요. 백화점 있고 럭셔리 있고요. 네? 의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고객을 상대로 했는 업체들이 최근 최고 주가를 기록한 업체들의 3분의 2는 식이다. 먹는 회사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바로 가공을 하는 업체다는 거. 인스턴트를 만드는 업체라는 거. 이게 세계적인 흐름 자체입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파악을 하시고 이런 업체는 어떤 게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도 많은데요. 한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 이 종목은 대상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상이라는 종목이고, 주부님들이 가장 친한 종목군이죠. 예. 왜 주부님들하고 친합니까? 예. 제가 악필인데요. 이해를 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정원입니다. 청정원. 조미료를 만드는 회사, 아니면 뭐 요리당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인스턴트를 만드는 회사죠.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인데,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오르는 것 자체는 글로벌,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자, CJ 제일제당이 비싸다. CJ 제일제당하고 대상이랑 다른 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설탕 그 원료로 시작을 했던 회사고요. 다음에 대상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요리당이라는 전분 회사였죠. 전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고 설탕은 뽑아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가 들어가는 회사가 지금은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대상 흐름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겁나실 거예요. 우리가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급등은 없었습니다. 급등은 없었고 꾸준히 행보를 하면서 가다가 그냥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식들한테 만약에 물려주실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은 이런 대상 같은 음식료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인데요. 단기적으로 중국에 어느 정도 지금 음식료를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종목군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변수는 고객의 다양하고요. 예, 두 번째 변수는 국제 곡물가입니다. 지금 국제 곡물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다양화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시장은 바로 차이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중국 단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농심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농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농심이 거래량이 상당히 없습니다. 농심 아니면 2차적으로 빙그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농심이 지금 트렌드에는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똑같습니다. 농심. 뭡니까? 과자죠. 과자. 과자 아니면 또 라면 이런 거 유명하죠.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인스턴트. 가공을 해서 판다는 거죠. 원래 주요 원료는요. 밀, 보리 뭐 이런 식 나오겠죠. 한번 꺾어서 판다는 꺾어서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인들의 그런 중국 내수 확대로 인해서 당연히 마진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3봉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빙그레를 한번 또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빙그레 같은 경우는 안 쉬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농심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가공을 해서 만드는 회사죠. 바나나 우유가 왜 노랄까요? 가공을 했기 때문에 노랗죠. 바나나는 하얀색입니다. 네. 가공을 했기 때문에 노랗다는 거고요. 빙그레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유명한 게 뭐 우유 같은 게 있겠죠. 아이스크림으로는 매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우유 같은 경우에는 가공 우유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삶과 밀접해야 됩니다.
삶과 밀접해야 되고 한번 꺾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대로 그 원료 그대로 팔면 지금 음식료 업종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같은 음식료 섹터라도 꺾어서 판다는 거, 바로 인스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공을 해서 파는 회사들이 끝까지 갈 수 있다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인즈랑 대상, 빙그레, 농심의 공통점은 바로 가공을 해서 판다. 대신 주 원료를 곡물에서 뽑아낸다. 그 두 가지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세계적인 케찹 회사 하인즈를 인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집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먹을 게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투자 팁을 발견하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음식료 중에서도 가공식품 만드는 업체,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기업은 농심 그리고 대상이었는데요.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투자 포인트 시점 잡아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 시각이 이제 7시 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이상로 대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전화 문자가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예.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저는 KT 뮤직인데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네, 3,520원이고요. 예, 비중은요? 10%입니다. 20%요? 네. 최근에 주가가 급하게 많이 올라갔던 날, 월요일 날 혹시 그때 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올라갈 줄 알고 잡았는데 예. 생각보다 많이 못 받쳐주고 내려오네요. 아,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예. 앞으로 전망도 좀 부탁합니다. 아, 전망도 궁금하시고. 어떻게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셨었어요? 일단은 전 고점 부분을 잡았는데요. 그러면은 한 4,000원 가까이 될까요? 네, 한 3,950원 정도 잡고 아, 있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세요? 네. 투자 자금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조금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상로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 테니까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네, 안녕히 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로 대표님, 정고점 넘어가셨을까요? 네.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에 오르는 주식을 말을 많이 하는데요. 기대감이 오르게 되면 기대감이 꺼졌을 때는 다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얼마 전에 안내비라는 종목군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테마 주고 대신 안철수 씨가 귀국하자마자 그날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KT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하면요. 우리가 4분기 그리고 음원 가격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음원 가격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써먹었다는 거죠.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고요. 이 모습이 뭐냐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파는 사람도 많아야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손바뀜이 많이 진행이 돼야지 가격적인 평균치가 생기고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손바뀜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결량이라고 말하는데요. 체결량이 거래량이죠. 저번 시간을 좀 참고로 하시고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 대신 중요한 부분은 가장 큰 시세였던 4,000원대는 아직까지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음원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이어질 때 올라갈 수 있다. 기대감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주춤할 뿐이니까 일단 시간을 좀 가지시고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군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더 하실 일단 말씀? 단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시청자분 목소리가 너무 귀에 남네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금 가격대를 말씀을 드린다면 하단에 지금 21선은 깨질 수 있어요. 21선 깨질 수 있고 밑에 하단에 왔는 이 선이죠.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선 120의 선입니다. 120의 선도 깨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3,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 계속 홀딩을 하시고 3,000원이 무너진다면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그때는 정리를 과감하게 하시자. 대신 만약에 3,000원대 지지가 나온다면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T무직 첫 번째 전화 연결이었고요. 두 번째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레젠 이텍스요. 테라젠 이텍스. 네. 예, 주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에 잡으셨어요? 1,700원이요. 1,700원. 예, 비중은요? 30%요. 30%요? 예, 네. 지금 이제 수익권 내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 예. 괜찮은지 어쩐지 장기 투자라고 하시면 얼마나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금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올해 아니요?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지금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네. 워낙 지금 여러 가지로 다 좋아가지고. 테라젠 이텍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고요. 네.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뭐라는 기업이에요?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전국 국책 사업으로 아주 전망이 좋아요. 예, LCD 이쪽 사업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IT 네. 쪽도 같이 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고 증권사 네. 전망도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 종목을 이상로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일단은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을 잘 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네. 장기 투자 가능한지 봐드릴 거고요. 혹시 네. 목표가가 설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비중을 더 실어도 되는 건지도 함께 여쭤봐 드릴게요.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시청자가 참 많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고 사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맥점을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화면은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상의 화면이고, 같이 보시면 하단에 지금 5,500원대가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받았고, 이때는 LCD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졌을 때의 가격이 5,500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7,000원인데요. 7,000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격이냐? 시장이 매겼을 때 7,000원은 시청자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바이오 제약을 등에 업었을 때 가격이 7,000원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지금 올라가는 왜 올라가느냐? 실적으로 연관이 좀 됐죠. 실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다만 안 좋은 게 딱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적으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평가가 조금 안 좋죠. 그리고 유보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 2011년대까지 그랬고요. 2012년은 아직까지 확정치가 안 났고요. 이런 것을 본다면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바이오 지금 제약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다른 바이오 제약주랑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거는 다시 도태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주도주는 주도 섹터가 있고 거기 안에 주도주가 있겠죠. 그러면 주도 섹터 안에 주도주는 먼저 치고 올라가고 대신에 꺼질 때도 가장 늦게 빠집니다. 하지만 주도 섹터 안에 어중이 떠중이들은 같이 올라가다가 먼저 떨어지죠. 그렇게 될까봐 목표 수익률을 조금만 낮추시고, 아니면 기업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특히 중요합니다. 바이오 제약은 적어 놓으세요. 영업이익률이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바이오 제약주는 이 부분 마진을 많이 남긴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한 번 더 보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좋다. 대신 한 20%만 노리시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는 다른 바이오 제약주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님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주도 섹터는 꼭 집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도주를 한번 잡아봐야겠죠. 주도주를 한번 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봐드렸는데요. 최근 장이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신고가 내는 반면에 지금 봐드릴 종목,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은 쉽사리 움직이질 못하고 오히려 좀 밑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LG화학 봐드릴 거예요. LG화학 시가총액이 좀 전에 봤던 테라젠 이텍스에 비해서는 한 6배 정도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화학 문의하신 분 사실 가격대가 37만 원대입니다. 37만 1,000원에 25%신데 들고 가도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화학주는 제가 방송을 안 보신 분입니다. 지금 질문 오신 분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학주가 LG화학이 제일 높았을 때 58만 3천 원이거든요. 중국에 한창 물건을 갖다 놔를 때 58만 3천 원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중국은 2010년도 말, 2011년도 초까지는 중국은 그냥 받습니다. 왜? 개발이 돼야 되니까 개발도상국이 그냥 받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중국은 변했다는 거죠. 마진이 옛날만큼 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화학주라고 하면 우리가 대중국에 대한 무역을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만큼을 남길 수는 사실상 없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빠지냐? 당연히 코스피 분위기도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다른 여타의 석유 화학주들보다는 적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 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금호석유라든지요. 호남석유가 롯데 그걸로 바뀌었죠. 잠시만요.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에 비해서 많이 빠졌는 모습 아실 수가 있겠고요. 왜 이런 차트들을 같이 보여드리느냐? 왜 이렇게 보여드립니까? 지금 화학주, 아까 전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바로 2차 배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에서보다는 적게 빠졌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다른 여타의 화학주보다는 좋지만 지금 업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비중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단을 보시고 일단은 지지점 자체가 완전 밑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금씩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주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얼찬 지금 상태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7만 원대를
지지선으로 보시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박수권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상단에 30만 원대까지는 박수권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상은 바라면 힘들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코넥 봐드릴 건데요. S코넥은 오늘 상한가로 종가가 나왔네요. 사신 가격이 1,400원 20%십니다. 계속 보유해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S코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죠. S코넥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들리는 뒷얘기로 이렇게 받아보면요. 일단 삼성 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테마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성 재료가 상당히 다분하고 지금은 실적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S코넥 같은 경우에 단가가 얼마셨죠? 네, 1,400원이신데 일단 보유를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불안하시더라도 좀 들고 계십시오. 들고 계시고 대신에 저항 구간 그리고 지지 구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짧게 업황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괜찮고요. 지금 테마성 재료도 다분하고 대신 하단 보면 1,300원대 있죠. 1,300원대. 1,300원이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1,300원대를 우리가 손절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신 무조건 홀딩 하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자.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까지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요. 위에 상단에 있는 1,600원대죠. 그래서 추세선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추세선까지는 한번 올라가 크게 한번 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내일도 강하게 튈 수 있는 종목군이다. 예. 예, 좋습니다. S코넥 봤고요. 이번에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했네요. 한국전력 봐드리겠습니다. 33,200원이 오늘 종가인데 사신 가격대 보면 한국전력 34,150원에 30%를 사셨군요. 다시 고점까지 가시겠습니까? 0398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예, 한국전력 보면 기대감이 올랐다가 다음에 실적에 다시 오른다. 그게 딱 느껴지는 차트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대감이 올랐죠. 전기료가 인상되는구나 하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동반했고요. 하지만 기대가 꺼지고 난 다음에 올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졌죠. 네? 기대감이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지금 오르는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올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 강하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 뉴스 같은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적에 연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무조건. 홀딩을 좀 하시고 지금 시청자분 가지고 있는 가격 34,15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대신 저항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번 보시면요. 맥점까지 올라왔거든요.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에 먼저 절반을 자르세요. 절반을 이익 실현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를 34,000원대를 또다시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재매수를 하자. 이때 돌파라고 올라가는 거는 주가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돌파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안정성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아쉽지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남성들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주면서 사랑 고백을 한다는 화이트데이라고 하는데요. 상업적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은 시간 정말 사랑하는 가족, 연인에게 사탕 주면서 나눠 사랑해 참 고맙다라고 표현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스타계 김선윤 대표와 함께 할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